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은 송몽규, 윤동주, 문익환 이 세 친구의 인생을 바꾼 열등감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책 후반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 길림성, 용종, 명동촌에서 이 세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명동촌은요, 문치정, 남유원, 김하규, 김야견 등 네 집안과 대소가들이 1899년 한복 회령에서 한 100일이 떨어진 명동촌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입니다. 송문규는요 1917년 9월에 태어났고, 윤동주는 그해 12월에 태어났고, 문익환은 1918년 6월에 태어났습니다. 한마을에 태어난 이들은요 명동소학교, 은진용학교 동창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삼총사였습니다. 이들의 성격은요, 소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한준명 목사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송몽규는 말을 잘하고 엉뚱했답니다. 연설을 잘했으며 정치적 리더십이 두드러졌다. 후일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윤동주는요, 조금만 꾸짖으면 금방 울었답니다. 문학에 특별한 재주가 있었고 후일 민족 시인이 되었습니다. 문익환은 빼어난 용모에 제일 훤칠했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동료대회 상도 받고 피아노도 쳤답니다. 이후 제야운동 목사님이 되죠. 어릴 때의 열등감. 우선 윤동주는요, 중3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한 송몽규에게 열등감을 가졌답니다. 문익환은요, 늘 자신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윤동주에게 열등감을 가졌답니다. 윤동주가 문익환의 시를 보고 이게 어디 시냐 라고 해서 한동안 질피를 했었다. 열등감은 상대에게 못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다르지 못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느끼는 마음이 열등감이다. 그렇다고 열등감은 곧 패배감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기리라는 욕심도 숨어있는 게 열등감이죠. 윤동주의 길.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사망합니다. 숭실학교 진학해서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자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문을 놓을 수가 없어. 일본인 선생님 앞에서 마냥 숨지긴 것이 괴로워했습니다. 윤동주는 송몽규에 완고하고 불이익을 개의치 않음에 자신이 부끄러웠답니다.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 창시 개명을 했고 1942년도에 도쿄 립구요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윤동주는 일본에서 송몽규의 뜻을 따르다가 함께 체포된데요. 그것은 1943년 7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독립운동을 선동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윤동주는 1945년 2월에, 송문규는 그해 3월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함께 사망합니다. 윤동주는 가난했고 고비마다 실패했지만 끝까지 꿈과 시의 글을 걸었습니다. 주옥같은 시를 남기게 되었죠. 송몽규의 길.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윤동주와 같이 사망합니다. 독립운동가 송몽규 펜을 놓고 총을 들다. 송몽규의 평전에 나온 글입니다. 만 19세 때 학업을 중단하고 중국 난징 김구의 광복군 학교에 입학합니다. 이후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일본 경찰에 잡혔고 고초를 겪다 일본에서 투사가 되죠. 1943년 일본으로 건너와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윤동주를 만나서 함께 투옥되고 함께 죽습니다. 문익환의 길. 1918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사망합니다. 두 친구의 비보를 듣고 자신의 초라함과 열등감, 절망감이 슬픔보다 더했답니다. 아, 나만 빠져나와 버렸다 라고 자책을 했습니다. 강제징병을 피해 만주로 갔고 싸우지도 탈출도 못해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 열등감은요 30년 뒤에 독재에 불의에 맞서는 투사로 만듭니다. 1975년 문익환의 친구 장준하의 죽음으로
독재 정권과 투쟁이 시작됩니다. 장준하는요, 유신 독재에 맞서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인사입니다. 문익환의 열등감, 윤동주에게 느꼈던 문학적 컴플렉스가 문익환을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송몽규와 장준하의 사회 정치적 실천의 컴플렉스가 제야운동가로 만들었습니다. 77세 별사기까지 11년 반이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문익환은요, 1989년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 땅을 밟습니다. 평양 도착 성명의 첫 문장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윤동주의 시를 인용해서 시작됐습니다. 문익환의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기틀이 됩니다. 문익환은요, 자신의 열등감을 자랑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보고 자신을 부끄럽게 함으로 모두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 문익환은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부러하다 보니까 어느 날 호련히 그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이들은 어떻하려고 했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란 책에 보면 건전한 열등감은 타인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열등감이다. 타인과 경쟁이 있으면 영영 고민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끝에는 승자와 패자만이 남아 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송몽규, 윤동주, 문익환의 인생을 바꾼 열등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지식이나 용기를 얻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